안녕하세요. 별게 다 있네 이주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들이 리트리버에 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든 리트리버도 아니고 라브라도 리트리버도 아니고 리트리버라고 얘기한 이유는 골든 리트리버와 라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엔 생소하지만 플랫코티드 리트리버나 체사피크베이 리트리버나 아니면 노바스코샤 덕톨링 리트리버나 컬러코티드 리트리버나 이런 리트리버들이 실제적으로는 한 견종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빠는 다 똑같아. 단지 엄마만 틀려.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는 거의 비슷해요. 조상으로 가보면. 그래서 라브라도를 얘기할 때도 같은 스토리고 골든을 얘기할 때도 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다 해서 리트리버의 역사라고 딱 정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고 그 이후에 골든과 라브라도는 특징적인 것만 따로 빼드릴게요. 리트리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리트리버라고 하는 견종은 뉴펀드랜드 섬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뉴펀드랜드 섬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어부들에게 도움을 줬던 뉴펀드랜드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 밑에 보시면 검은색의 그 뉴펀드랜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밤색 있죠? 검은 색깔의 뉴펀드랜드가 있고 초코 색깔도 있고, 옆에 지금 보면 이게 뉴펀드랜드가 맞거든요, 얼룩색 강아지가. 근데 뉴펀드랜드에 있어서 요 얼룩색 개들은 랜드시어 컬러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요 그림이 있는 게 바로 그 랜드시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개가 있었어? 이래가지고 이 화가 때문에 이 개가 굉장히 이름이 알려졌다 그래서 이 얼룩색 컬러를 랜드시어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펀드랜드 섬에서 이 개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기가 뭐냐면 바로 이 한류대가 흘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생선인 대구와 청어가 나는 주산지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물에 그물이 떨어지거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서 물고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구나 이런 애들은요, 크기도 크지만 워낙 심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불에가 부풀어 가지고 물에 떨어지면 바로 탁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야, 저게 돈인데 하고 사람이 주스러 들어가는 순간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갖다가 이제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신 떨어졌다 하면 얘네들이 가서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뉴펀드랜드와 레서 뉴펀드랜드 요 개들이 갖다가 주로 이 역할을 했는데, 레트리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뉴펀드랜드는 아니고요, 레서 뉴펀드랜드라고 해서 중간 크기의 뉴펀드랜드예요. 세인트 존스 워터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세인트 존스 워터독이 알고 보면 누구의 조상이다? 리트리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게 됩니다. 1856년에 세인트 존스 워터독으로 닐이라고 하는 이 개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인트 존스 워터독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배를 타고 어부들이 그물이나 물고기가 떨어지면 물어오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구를 또 염장하는 공장까지 옮겨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들을 싣고 수레를 또 끄는 개로 이용을 했었어요. 이 항구 도시에서는 이 개는 절대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리트리버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리 같은 거 떨어지면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면 야, 주인 못 가겠어? 야, 내가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자기가 물에 첨벙 들어가서 막 야,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딱 물어가지고 야, 여기서 잘했지 막 이렇게 하는 대담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들이 완전히 틀려요, 리트리버하고 포인터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들로 찾아볼 때 리트리버의 역할로 보는 성향 분석이에요. 이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훈련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 성향 때문에 리트리버가 뭐가 되냐면 바로 맹인안내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트리버의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리트리버는 찾아서 물어온다는 뜻이에요. 물가에서 주인이 가져와 그러면은 알았어, 야, 저기쯤 떨어졌구나. 그 자기가 막 헤엄쳐서 가가지고 여기 어디쯤인데 하면서 나무숲도 찾아보고 저기 가라앉았네. 그럼 물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조금 상황 판단을 누가 해야 된다? 이 리트리버가 스스로 해야 돼요. 즉 맹인 안내견들은 보호자가 앞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는 길에 대해서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걔가 조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를 잘하는 개들로 개량된 게 바로 리트리버들이에요. 오리사냥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두들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리 사냥에 썼던 강아지들이 바로 맹인안내견으로 가장 적합한 개입니다. 리트리버의 역할로 보는 질병 연관성이에요. 비만과 식성입니다. 뉴펀들랜드나 아니면 캐나다 이쪽은 추운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추운 데서 사는 개들은 열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식성이 되게 좋아요. 리트리버들은 거의 대부분 식성은 무조건 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리트리버들이 추운 겨울에 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털로 갖다가 보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물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지방으로 보온을 해요. 그래서 리트리버 계통들은 잘 먹고 근육도 잘 생기지만 지방도 잘 생겨요. 얘네들이 잘 먹는다고 얘네들의 몸은 캐나다의 기후에 맞춰져 있지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의 기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여름에는 오히려 잘 먹고 지방도 더 많이 생겨요. 추위를 방출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열 방출은 어떻게 된다? 더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건 어떤 분들은 리트리버 무조건 말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왜 말려야 됩니까?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추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몸집이 있어야 되고 도그쇼나 이런 데 표준으로 따는 거 보면 그게 원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말려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 나라의 여름만큼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근골격계 질환에서 고관절 이형성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개들은 그 동네에 있는 개들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고관절 이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적 질환이다. 이 유전적이라고 하는 게 체질에 대한 유전적도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식성은 좋은데 지방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육보다. 그러다 보니까 몸 무게가 무거워서 뼈에 근육이 생기기도 전에 지방부터 생기다 보니까 뼈가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체질적으로도 고관절 이형성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유전도 또 맞긴 해요. 유전도 맞긴 하는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거의 보면은 선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근골격 질환은 후천적이.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그랬다면 수술이 맞는데 독 피트니스라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재활을 하는 건 잘못된 운동을 하고 똑바로 재활을 하니까 몸이 올바라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트리버 계통들이 보면 이염이라고 그러죠. 이 귀가 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추운 겨울에 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나왔었을 때 얘네들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높았어요. 그리고 다들 여름이지만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귀가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한 캐나다에 있었고 추운 지방에 있던 개들이 우리 여름으로 오면서 습기 있죠. 우리 리트리버들하고 잘 놀아주잖아요. 체온에는 우리가 말하는 심적 체온과 육체적 체온이 있는데 레트리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한 체온보다 흥분감으로 인한 심적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개가 막 좋아가지고 막 알랄랄랄 짖고 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걷는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귀를 그래서 열을 나게 하지 말아야 돼, 뭐를 하지 말아야 돼, 매일매일 닦아줘야 되나? 어떤 분들은 닦아주는 것 때문에 이염이 생긴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일단 평상시에 흥분할 때는 흥분하지만 평상시에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리트리버들은 원래 체온이 높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는 게 뭐냐면 체온 유지를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언제? 여름은 얘네들의 체온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얘네들에게 더위를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름에는 조금 흥분감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어떤 분들은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목욕해가지고 샤워기로 갖다가 물을 막 넣지 않는 한 조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몸도 수영에 적합하지만 귀도 좀 비슷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